안녕하세요, 원희씨입니다. iOS 14 그리고 iPadOS 14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함께 가시죠. 이번 iOS 14 버전은 뭔가 안드로이드하고 굉장히 비슷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홈스크린이 상당히 변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오랫동안 앱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앱들이 쌓여가기 시작하는데 폴더별로 딱딱딱 정리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그냥 이렇게 앱들을 쫙 펼쳐놓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복잡했던 홈스크린을 좀 변경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앱 라이브러리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앱 스토어에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정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앱 스토어에 카테고리별 정리처럼 카테고리별로 정리된 홈스크린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계속 넘겨도 있었던 홈스크린을 자신이 원하는 스크린만 골라서 화면에 나타나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해제해서 홈스크린에서는 더 이상 보이지 않도록 일종의 숨김 기능하고도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 위젯 기능이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홈스크린에 위젯을 다양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사실상 이 기능은 안드로이드에서는 이미 적용된 기능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에서 이 기능을 베껴왔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애플이 이거를 설명을 참 잘했어요. 크랙이 나와서 이 위젯 기능을 설명하는데 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가져왔냐면, 애플워치의 위젯이 잘 사용되는 이 아이디어를 아이폰으로 가져왔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자사의 제품과 소프트웨어를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안드로이드가 생각나지 않게끔 소개를 잘 만들어낸 것 같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아마 안드로이드를 쓰다가 아이폰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위젯 왜 안 되지?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그러한 불편함은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특정 앱에서 어떠한 영상을 보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작은 화면으로 만들어서 다른 앱이나 홈스크린에서도 이런 식으로 영상을 계속 띄워둘 수가 있습니다. 영상의 화면은 위아래 조그만 화면, 아니면 지금처럼 상단에 큰 화면, 혹은 옆으로 끌어다가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화면을 숨겨놓고 영상을 재생시킬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시리인데, 시리가 좀 더 똑똑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시리를 호출해서 어떠한 명령어를 실행시켰을 때 시리 앱이 켜지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처리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런 식으로 혹은 이런 식으로 어떤 앱을 실행하고 있을 때 시리를 불러오면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팝업 형식으로 빠르게 처리해주기도 하고요. 시리를 활용해서 음성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실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좀 더 편리하게 시리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번역 기능이 굉장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도 어떤 문장을 영어로 뭐라고 해 하면은 번역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는 11개국의 언어를 굉장히 빠르게 번역을 해주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굉장히 반가웠던 것은 여기에 한국어 서비스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다양한 언어들을 번역해 주는지 궁금하네요. 게다가 이제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두 사람이 동시에 이야기를 해도 양쪽에서 이제 언어를 인식해서 바로 번역되는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추후에 여행이 자유로워지면은 이 기능을 사용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해외에서 소통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메시지 앱도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메모 앱이나 아니면 카카오톡처럼 특정 메모나 특정 인물을 가장 상단에 고정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또 여러 가지 미모지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에서는 이미 익숙한 그룹 채팅 기능이 강화가 되었는데요. 좀 더 명확한 답장 기능, 그리고 그룹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멘션하는 멘션 기능, 그리고 그룹 채팅방에 누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능, 가장 마지막으로 채팅을 보낸 사람의 기록까지 다양하게 추가가 되었는데요. 아이폰을 쓰는 친구들끼리는 이런 방을 만들어서 이런 기능을 활용해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여섯 번째로는 지도 기능이 대폭 향상이 되었습니다. 지도 기능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는 국가가 추가가 되었고요. 단순하게 지도만 제공되는 게 아니라 여러 앱들이 적용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도에서 이제 가이드 기능이 적용이 되어서 여행을 갔을 때 여행지나 특정 장소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게 되었고요. 대중교통이나 자동차, 걷기가 아니라 이제는 자전거까지 지도를 활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기능이 한국에도 좀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계단이나 고도까지 파악을 해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미국 전역에서도 지원되지는 않고 점점 서비스 가능한 지역들을 늘려갈 것 같습니다. 이제 전기자동차가 길거리에서도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일반 주유소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플레이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먼저 다양한 배경화면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카키라 그래서 아이폰이 자동차 키가 됩니다. 특정 위치에 올려놓으면 자동차 시동까지 걸 수 있고요. 게다가 특정인에게 이 자동차 키를 공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앱스토어와 관련된 업데이트가 있는데요. 특정 상황에서 특정 앱이 자동으로 팝업이 되는 앱 클립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꼭 필요한 앱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간을 절약하기도 하고 편리성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마 루머 영상 자주 보셨던 분들은 통화 녹음 기능에 대해서 기대하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 통화 녹음과 관련된 기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iOS 14 버전이 굉장히 마음에 들기는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몇 가지들이 있다 보니까 늘 아이폰을 쓰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해요. 아무튼 아이패드 OS는 iOS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몇 가지 추가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아이패드의 큰 화면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가장 큰 변화로는 이렇게 사이드바가 생겼습니다. 모든 앱이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애플 자체 앱들, 이렇게 사진 앱이나 음악 앱에서 이렇게 사이드바를 지원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전에는 앨범 커버면 앨범 커버,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사 따로따로 나왔잖아요. 이제는 큰 화면을 커버와 이 가사까지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전화 알림 기능은 iOS 때 설명했어도 되는데 일부러 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이패드 OS에서 설명을 한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전화가 오면 이런 식으로 전체 화면에 알림이 떴는데 아이패드 OS 14 버전 그리고 iOS 14 버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위에 자그마한 알림창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전화 기능과 결을 같이 하는 검색 기능의 변화인데요. 기존에는 검색 기능을 실행하면은 블러 처리가 되면서 이렇게 상단에 검색 화면이 나타났는데 아이패드 OS 14 버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화면 중간에 알림창이 심플하게 떠서 기존의 앱들을 활용하면서 검색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색 기능 자체가 굉장히 강화가 되어서 아마도 검색 기능을 더 잘 활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펜슬 기능이 굉장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손으로 적은 글자들을 마치 키보드 타이핑한 글자들처럼 처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이 바뀌었어요. 일단 먼저 스크리블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검색창 같은 곳에다가는 타이핑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핸드라이팅을 통해서 바로 타이핑을 한 것처럼 번역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검색창 같은 곳에는 타이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핸드라이팅을 통해서 바로 이런 식으로 타이핑한 것처럼 변환이 되기 때문에 애플 펜슬의 활용도가 조금 더 증가가 되었어요. 그런 검색창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미리 알림 같은 앱을 실행시켰을 때에도 바로 손으로 쓰고 바로 타이핑한 것처럼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메모 기능이 굉장히 강화가 되어서 그림을 바로 인식을 하거나 이런 선 같은 것도 바로바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메모 기능이 편리해졌어요. 게다가 손으로 글씨를 쓴 것도 이런 식으로 선택, 복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타이핑한 글자들처럼 간격을 벌릴 수도 있고 수정도 할 수 있고 복사도 할 수 있고 붙여넣기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영어와 중국어를 혼용해서 쓰는 두 가지 언어밖에 안 되긴 하지만 추후에는 한국어도 지원이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제가 여기서는 다루지 않지만 맥OS가 굉장히 아이패드 OS하고 유사해졌거든요. UI가 옛날에는 아이폰을 써도 맥은 좀 어려워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아이폰이나 맥이나 아이패드나 뭔가 굉장히 유사한 일관성을 가진 동기화가 이루어져서 이번에 iOS 아이패드 OS 14 버전이 나오고 이번 기회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나 맥북 같은 거 많이 구입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영상에서 다 다루지는 않았지만 워치OS도 수면 측정, 번역 기능, 자전거 내비게이션 기능, 워치 페이스 공유, 그리고 새로운 워치 페이스, 그리고 댄스가 추가된 강화된 운동 기능까지 재미있는 변화들이 있는데요. 베타 버전이 이제 올라왔는데 제가 열심히 올려보고 소개해 드릴 테니까 베타 한 3 정도 나오기 전까지는 가급적이면 올리지 마세요. 지원되지 않는 앱들이 상당히 많고 그 중에는 또 금융 앱들이 많기 때문에 당장 베타 버전을 올리지 마시고 정말 안전하게는 한 6 정도 나와야 이제 한번 올려볼 만도 합니다. 이렇게 추천해 드릴 수 있을 텐데 괜히 올리셨다가 이거 안 돼요 저거 안 돼요 하지 마시고 천천히 기다렸다가 나중에 완성형에 가까울 때 업데이트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영상 여기서 짧게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관련된 소식들 빠르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 행복하세요.